지금 윤미향 그 당선자 이야기가 어제 오늘까지 보도의 결은 뭐냐면은 민주당에서도 윤미향 당선자 처리해라라고 일단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더라. 윤미향을 그러니까 이럴 때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김영춘 의원일 것 같은데 김영춘 의원 같은 경우는 윤미향 당선자가 백의종군하라 이 말은 의원직을 내려놔라 이런 건데 그 이야기하고요. 다음에 이석현 의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 당 지도부의 신속한 진상 파악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최고위원들에게 내 의견을 말했다. 진영 논리에 갇혀 무거운 수행을 하다 보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된다. 이런 이야기고. 김혜영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게 아니라 당이 신속히 진상을 파악해 그에 따른 적합한 판단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 노웅래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제 한 네 사람 정도가 사실은 원론적인 이야기 한 거예요. 그 지금 김영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백의종군 해라 말은 윤미향 당선자가 자리를 내려놔야 된다고 말하는 의도가 강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원론적인 이야기 검찰 조사만 기다리지 말고 당이 확실하게 조사해라 이런 건데 나는 이건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일단 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는 하나만 안 하는 소리예요. 당은 안 하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이게 이런 비토 의견을 이야기한 의원들의 공통점이 이제 21대에서는 자기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기 몸값 관리하는 측면에서 멘트를 날려준 것뿐이지 실제로 뭐 이 발언을 통해서 당이 움직일 거다라고 기대하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내가 이 얘기를 갖고 온 이유가 있는데요. 언론이 이간질 보도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 내에 부글부글 이런 식의 그 헤드라인을 엄청 많이 봤을걸? 예. 이해찬 대표가 아직 그럴 단계 아니야라고 누르고 있으면 당내에선 부글부글 익명의 이야기 그중에 지금 4명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이 언지를 던져놔야지 이제 임기가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이제 보수 언론에서 뭔가 패널로라도 좀 이렇게 픽업을 해서 쓸만한 인재구나. 이게 무조건 민주당을 펴는 어떤 편파적 발언이 아니라 우리 종편 입장에서는 좀 균형 잡힌 발언을 할 만한 사람이겠구나라고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발언이면. 그리고 이 보도를 보면은 이재명 지사를 끌고 옵니다. 사실 본질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야. 나눔의 집은 상관이 없죠.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나눔의 집.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미향 사태로 갈라진 민주당,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의 부담 하면서 이간질 보도를 딱 하면서 아까 말한 그 4명 외에 이재명 지사를 갖고 와. 나눔의 집은 지금 정의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사실은. 근데 마치 이재명 지사도 뭐 정의연이나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뭔가 이걸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아니 내가 이재명이라도요 나눔의 집 관련해가지고 지금 사실 거기는 어떤 비리 의혹이 굉장히 많아져서 뭐 예를 들어서 같은 위안부 문제가 있더라도 정의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끌어와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마치 당에서 하는 기류랑은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써먹고 있으면 어떡해. 진짜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요. 이재명 지사 이야기는 선의로 인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위법이 있으면 밝히고 처벌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 선의라면 모든 걸 다 뭐 용서해야 된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한 건데 그걸 마치 윤미향 당선자를 비토했다. 비토한 사람 중에 이재명 지사도 포함된다. 이걸 뭔가 좀 뉘앙스를 깔고 싶은 건데 실패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미향 자신은 언급도 안 됐고 정의연과 상관도 없는 나눔의 집은 해당 그 지자체의 광역단체장이 이런 언급은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인허가가 관련돼 있고요. 거기에 감사 같은 게 관련돼 있는 단체장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악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것도 있었죠. 그 사건 본질과 아무 상관없는데 이미지 나쁘게 만들어서 마녀 만들기에 대표적인 스킬 중에 하나가 윤미향 당선자 부부가 그 월북을 회유했다라고 하는 그 유경식당 종업원 데리고 나왔던 바로 그 남자죠. 대표적으로 허강일인가? 그 허강일 씨의 일방적 주장을 실으면서 윤미향 부부가
월북을 회유했다 그러면 완전히 빨갱이로 또 몰아야 되는 상황이 근데 오는 거고. 그거는 완전히 가짜 뉴스를 넘어선 그 조작 뉴스죠. 이거는 그런 사실도 없고 이 당시 이분들 그러니까 그 강제로 탈북을 당한 식당 종업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니저 허 씨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너무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변호를 담당했던 장경옥 변호사가 이제 생활비를 약간 도움을 줬어요. 50만 원씩, 30만 원씩.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게 힘드니까 주변에 도움을 요청을 했죠. 나 이렇게 이제 이 탈북 그 종업원들한테 이렇게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는데 생활비에 약간이라도 좀 보탬을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때 장경옥 변호사를 도와준 사람 중에 하나가 윤미향 부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명분으로 그 사람들을 그 탈북 종업원들을 만나가지고 돌아가라고 회유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새날에서 요즘에 그 월북 오신 분 있잖아요. 오신 분들의 탈북이요. 탈북하신 월북이라는데 탈북하신 방송 하시잖아요. 여성분이 항상 하신 말이 있어요. 네. 나는 다시 평양으로 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가짜 탈북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가짜로 대해서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윤미향 당선인 부부와 민변의 장경욱 변호사 등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안성 쉼터 등으로 종업원들 그 유경식당 종업원들을 초청해서 재월북을 권유하고 이를 거절하자 후원 명분으로 매달 30에서 50만 원씩 송금했다고 허강일 씨가 한 말을 그냥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 종업원들은 그 인터뷰에서도 영상이 있습니다. SBS 그 영상에도 있는데 자기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상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공공연하게 나는 다시 북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국정원 감시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 감시가 너무 심하니까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안 되고 취직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니까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30만 원씩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었는데 그렇죠.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인물 중에 허강일은 악역이에요. 나쁜 놈이라고. 지금 강요 협박 기획탈북과 관련해 가지고 강요 협박 체포 감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람의 말을 여과 없이 언론에 내면서 윤미향 당선자 부부가 마치 빨갱이나 되는 것처럼 사건과는 아무 본질도 없는 거를 이렇게 꺼내는 이런 스킬이 있는 거고요.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재밌는 것은 조국 장관 때처럼 윤미향 보도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내잖아요. 사실이건 아니건 하다못해 나눔의 집도 마치 정의연과 관련 있는 것처럼 쏟아내고 막 했어. 민주당은 뭐 아까 말한 좀 전에 이야기했던 내부적으로는 부글부글 하고 배에서 뛰어내리는 일부가 있기는 해. 여론조사를 해봤다. 민주당 지지율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지지율이 막 떨어져요. 막 5% 빠지고 10% 빠진다고. 민주당 지지율이 2% 올랐어. 지난주보다. 윤미향으로 막 들끓고 있는 여론 가운데 민주당 46%. 갤럽이에요. 뭐 듣보잡도 아니고 매주 하고 있는 여론조사. 미래통합당은 1% 빠졌습니다. 7, 8%. 그러니까 이걸 주도해서 문재인 정부 흔들기, 민주당 흔들기를 하고 있는 조중동이 봤을 때는 황당하지 않을까요? 아니 이렇게 흔들어댔는데 기사가 막 몇만 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로지 윤미향밖에 안 보이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들이 보기에는 마음대로 대처를 잘 못하고 있는데 근데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시사나 이슈에 뉴스에 관심이 없는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비리 의혹을 막 미친 듯이 쏟아내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고 기뻐하는 느낌을 보여주는 게 일본일 경우에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이게 윤미향 당선자가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이 좋아한다면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이게 너무 당연한 논리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언론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뭔가 좀 초점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혹을 보도를 하려면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윤미향 당선자의 실수가 이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문제는 충분히 거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빼고 정의연 자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하고 이게 일본이 가장 먼저 뭐 좋아하는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보도만 쏟아내니까 그냥 시사에 관심이 없는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상한 게 윤미향 당선자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 보도 자체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수준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민주당 내에서 윤미향 호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론을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렇게 보도가 나오니 윤미향 당선자에게 진짜로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원론적으로 표현은 막 두루뭉술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표현은 윤미향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겁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비겁하다고 느끼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왜 뛰어내렸냐면 그 원인이 윤미향한테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러면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문재인 정부한테 요즘 보도가 그런 방식이거든. 윤미향을 그대로 두면 문재인 정부한테 크게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윤미향을 빨리 처리해라 이런 분위기예요. 저 정도 나오면 뭔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막상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지율이 올라. 그럼 무슨 의미냐? 윤미향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죠. 하나는 윤미향 사건이 사실 별거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설사 윤미향이 사실이라고 해도 민주당이 또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하는 데는 별 아무 어떤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혼자 있는 상황에 조중동이 저지랄을 했어. 화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쏘아댔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올라버려요. 그러면 한 번쯤 윤미향 호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수요 집회를요 1,400회 이상을 했어요. 1,400 이상을 한 집회고 소녀상에 정의연 있는 걸 다 국민이 알아요. 그리고 가장 이익 보는 게 일본에서도 하고 있고 이후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노예 피해 할머니에 대해서도 돈 벌라 했다는 거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대구 사람들만 하더라도 이것도 인식을 못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제 불매 운동하고도 관계 있어요. 대구는 저번에 일제 불매를 했던 동성로에 있던 땡땡클로 매장이 제일 컸거든요. 유니클로. 네, 땡땡클로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네. 근데 거기가 저번 4월 달에 영업 종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애국심 있는 판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결국 좋아진다고 일보밖에 없는데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중동 그만 외구 방송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다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빨리 당이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가 아니라 윤미향 당선자의 개인 계좌를 깐다고 하잖아요. 예. 이게 저쪽 공격 프레임의 가장 모자란 실책이에요.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저는 실책이라고 보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단이 있고요. 재단에 공식 계좌가 있어요. 근데 공식 계좌의 목적은 12가지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쓰여요. 후원금도 거기 그 계좌로 들어올 거고. 근데 여기에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정의연이나 정대협 대표의 계좌로 후원을 받는 건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조의금이죠. 근데 그 계좌를 윤미향 혼자만 보고 있었다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런 종류의 계좌는 쉽게 사무처가 있다고 하면 사무처 직원들이 공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계좌예요. 거기서 무슨 비리가 발생합니까? 그리고 나머지 보도들을 보면은 다 그런 식이거든요. 정의연이 윤미향 어떤 독단으로 해가지고 공금을 빼먹었을 가능성을 뉘앙스를 비치면서 계속 보도를 해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조직은 그런 구조가 불가능하다니까요. 회계를 잘못했거나 목적 사업을 제대로 못했거나 하는 정도를 비리라고 봅니까? 실수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이 구조를 모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일부가 뛰어내릴 때 가장 많은 부분이 윤미향이 개인 계좌 4개, 5개를 갖고 개인 계좌로 조의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많이 흔들린 거예요. 근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좌를 다 깐다는 거 아니에요. 계좌 까라고 요구해서 깐다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그게 까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과할까요? 근데 이것들은 계좌를 까고 나면 어떤 걸 들여다볼지 너무 뻔합니다. 2018년도, 2017년도 소비 내역 중에 유니클로 매장에서 쓴 거 없는지 뭐 일본산 제품 산 거 없는지 그런 거를 찾아서 이봐라
일본군 뭐 비판하면서 결국에는 일본 일제 제품 쓴 의식 없는 사람이다. 이런 보도를 쏟아낼 게 너무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윤미향 당선자는 그러니까 정말 발가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용기 있는 결정을 한 거라고 봐야 돼요. 이게 그 개인이 어떤 소비 활동을 하든지 간에 악의적인 프레임을 갖고 덤비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돈을 쓴 시간만 가지고도 쭉 추려내가지고 비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서 너무 새벽 2시에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썼느냐. 너 밤에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니느냐. 따지기 시작하면 이야기할 게 없거든요. 근데 습관이 그런 걸 어떻게 해. 근데 그걸 가지고 공적 자질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합치기 시작하면 비난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윤미향 당선자는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이 이제 개인 계좌를 까는 건데 이것으로도 결국에는 똑같은 프레임으로 똑같은 논란이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야 된다는 거죠.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공격이 성공하든 안 하든 별개로 이 윤미향 당선자가 이걸 잘 수습하고 넘어가도 그 다음 타겟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윤미향 그 다음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프레임으로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때 또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이 시작됐구나라고 네.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냥 애를 들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부부가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씩 저축을 해.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한 달에 50만 원 저축하면 1년에 얼마 먹을 수 있어요? 1200. 50만 원씩인데. 둘이 50만 원씩 하는 둘이 합쳐가지고 1200. 개인당 25만 원씩 모았다고 쳐봐요. 네. 1년이면 600 정도 되죠. 600. 그 10년이면 얼마예요? 6천. 6천만 원이죠. 30년이면 얼마예요? 1억 8천. 그쵸. 이자 빼고. 이자 빼고. 그렇게 모은 게 2억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샀다고. 간단히 말해서 적금이든 뭐든 간에. 아니 서울 시내에서 2억 아파트가 뭐 강남 가면은 제일 싼 게 15억 16억입니다. 아니 시민운동 한다면서 네가 아파트 꽤나 샀어? 무슨 돈으로? 뭐 그러니까 2억이다. 뭐 적금 깼다. 또는 아파트 팔았다가 말이 좀 틀렸다고 말 바뀐 윤미향 뭐 이렇게 보도했던 이런 거란 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송하면서 우리는요. 조국 장관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단 한 번도 조국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사실은 우리랑 똑같은 결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60일이 저질렀을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 멀리 강남에 갓나동무들이 들으면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아이고. 아파트 한 채에 2억이라고? 우리 집은 화장실 한 칸이 2억인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그 부부의 연간 연봉이 합쳐서 5천만 원이 좀 가슴이 아팠고요. 5천만 원짜리 어떻게 유학을 보내는가 그런 거고 정의연에 근무하는 활동가들의 연봉이 최저임금이라는 수준하게 좀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치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런 거예요. 자기 확신이 없으면은 동료를 잘라내는 방식으로 정치하지 말고 확신이 없으면 입을 닫아라. 그러니까 불안해 죽겠는 거야. 막 포탈에 윤미향 관련된 뉴스가 막 계속 쏟아지니까 언론들마다 하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중동은 영향력이 없어요 지금.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버린다고. 조중동의 기사만 보면 세상이 다 자기들 기준으로 보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같은 당 사람을 또는 같은 진영의 사람을 못 지킬 거면은 자기 확신이 없으면 입 닫부터 닫아라. 다만 그게 입 여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요. 내가 윤미향을 비판하는 쪽으로 스탠스를 잡잖아요. 그러면 윤미향의 유죄를 입증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부 청질러가 돼버리는 거야. 자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다기보다는 봐봐 조중동이 보도했잖아. 지금 그 2억 어디서 났는지 궁금해. 개인 계좌로 5번이나 받았다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윤미향을 공격하는 용도로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내부자, 내 동지, 내 동료에 대해서 자기 확신이 없으면 입 닫고 있는 것도 방법이라니까요. 맞죠. 뭐 아무것도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따위 걸로 해가지고 꼭 그렇게 쓰이잖아. 그래 한 번이라도 언론에 쓰이려고 이름 나오려고 안간 이름 쓰는 것 같아요. 국정 운영의 부담, 윤미향 사태로 갈라진 민주당. 이게 얼마나 악의적인 이간질 보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해찬이 대단한 거라고요. 이해찬 정도의 그런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당대표 했다고 생각해봐요. 당이 당장 그걸로 2개로 쪼개진다? 그러다가 나중에 봉합이 되더라도 또 비슷한 사안이 오면 또 2개로 쪼개진다? 요게 대선 때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겠어요. 그게 더 부담이지. 그러니까 이게 노인복지와 일자리 문제가 이제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예요. 이 낙선 의원들이
이제 21대 국회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 일자리 가장 유력한 게 방송 아닙니까? 최민희 의원처럼 이미 자리를 잡아서 탄탄한 논리력을 가지고 이제 그 입지를 굳힌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방송인으로서 이제 대비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공정한 사람이라는 걸 방송계에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의 이익과 상관없이 자기 이익에 충실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일단 알겠고요.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자가 이제 개인 계좌까지 깐다고 하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논란을 법적으로 가져가 가지고 사실이건 아니건 막 몇 년씩 재판을 받게 만드는 그 스킬 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조국 장관 내 가족이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부인은 표창장 위조 사실상 알고 보면 그 죄밖에 없어요. 그것도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하는 주장하는 게 사모펀드 건은 논란거리가 아예 안 되는 거고 그것도 가짜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건을 6개월이나 복역을 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법정으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 윤미향 당선자를 기본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부분이라면 언론을 믿을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내가 못 믿겠으면 기다려주는 어떤 침묵으로서 지지를 해주는 게 나는 훨씬 더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 21대 국회에서의 정치인들 모습,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어야 해요. 먼저 뛰어내리는 방식으로 나는 도덕적으로 우월해. 그 사람 한번 까볼까요? 그 사람을 아까 말한 언급된 그 정치인들을 한번 검찰식으로 털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당한다니까? 맞아요.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털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먹잇감이 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